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예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 잘 지냈어요? 네, 자소서 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머리 잘 됐어요. 머리 잘 됐어요. 자소서는 어디 쓰고 있어요? 뭐 방송사도 쓰고 있고 기업도 쓰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로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왜 이렇게 회사마다 쉽지 않죠. 다 다르게 맞아요,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짓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친구라고. 글짓기, 글짓기. 글짓기. 월월 말고. 예. 나는 월볼인 줄 알았어. 저도 월월로 생각을 해서. 선생님, 우리 또 은성 학생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용상 학생. 그동안 보셨을 때. 저도 이번에 CJ도 저기 공고가 저널리스트 쪽으로 방송인 꿈꾸는 친구들에게 또 공채가 있었는데 은성 학생은 썼어요? 그쪽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게 문제죠. 구직자들의 특징은 저거예요. 우선 안 써요. 안 쓰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늘의 기업이 어디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CJ그룹입니다. 야, 최고죠, 최고. 1953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세운 제1재단 공업으로 시작해 1993년까지 삼성그룹이었다가 독자 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지주회사인 CJ 주식회사를 비롯해 식품 및 식품 서비스,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등 4대 주력 사업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회사인 CJ 제1제당의 식품 사업은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J E&M은 온미디어, CJ 미디어, 엠넷 미디어 등 그룹 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계열 5개사를 합병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 글로벌화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시켰고 주요 비상장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과 외식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CJ에 대한 이미지는 뭐 우리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은성 학생 어때요? 이제 일상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CJ 거다 이런 인식 자체가 저희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상국형 같은 경우는 자주 출근하시니까 뭐. 예, 제 같은 경우는 CJ는 제가 평가할 때는 거의 네. 뭐 김태희다. 김태희다. 왜요? 이유는? 거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좋은 뭐 외모가 있고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근데 미디어의 영향을 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CJ는 삼시세끼도 보면 그냥 물을 마셔도 되는데 계속 시그랩을 마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모든 걸 다 자기들끼리 가지고 이게 다 갖추고 있고 또 홍보도 다 잘하고. 다 잘하고. 예, CJ는 좀 김태희다라는 느낌이. 예. CJ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1년간 112만 4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정말 열풍이었죠. CJ 관련해서는 워너원이 연관어 1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최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구남도 하시마섬이 차지를 맞아요. 했고요.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M카운트다운, CJ1, CJ 제1제당, CJ몰, CJ 대한통운, CJ E&M, 그다음에 CJ 오쇼핑, 뭐 CJ그룹 회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거리가 됐었는데 빕스 1호점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리스펙트 전형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CJ와 관련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전형까지 이런 연관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CJ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인적성 시험을 이미 끝마쳤을 네네. 거예요. 근데 네.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다양한 계열사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또 이쪽에는 제당에서 바이오 쪽으로 R&D 채용도 이번에 다양한 직군들이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그다음에 푸드빌, 또 이제 프레시웨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선망의 기업 E&M, 그다음에 뭐 CGV, 그다음에 CJ 4D플렉스는 또 따로 채용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CJ 헬로비전, 여기도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고요. CJ가 잘하는 게 또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대한통운을 이제 산업공학이나 물류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패션 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
친구들은 또 CJ 오쇼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올리브영 네트워크스 이쪽을 또 많이 지원을 하고요. 또 CJ도 이제 내수건설 쪽에선 채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공계들이 이제 건설 파트에도 채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탈스펙 전형에 맞춰서 리스펙트 전형을 실시했는데 CJ는 원래 이 서류 전형 할 때도 학교 이름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리스펙트 전형은 최종 합격까지 스펙 관련된 항목 그러니까 학교, 전공, 학점, 어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한 채 블라인드로 이제 전형이 이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전형은 거의 영업이에요. 왜냐하면 영업은 뭐 학교 타이틀, 뭐 지식보다는 기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채용이 있었고 제가 이제 취업 방송한 지가 오래됐는데 항상 뭐 공채 특침편 이런 걸 우리 방송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1타는 이제 당연히 삼성그룹, 2타는 이제 현대자동차, 3타는 이제 어디로 해야 돼요? 당연히 SK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SK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SK로 한다고 하면 PD들이 싫어해요. 그래요?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3탄을 CJ로 하죠.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CJ에 꼭 가야 된다는 망상.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과 나의 고리를 제품과 서비스로 많이 걸거든요. 네. 되게 어리석은 방법인데 직무로 걸지 않고 제품으로 거니까 CJ는 이 고리가 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TV 앞에서도 걸리고, 그렇죠. 올리브영에 가서도 걸리고, 걸리고. 빕스 가서도 걸리고, 뭐 곳곳에 걸리니까. SK도 휴대폰. 근데 이제 그 가지수가 더 많지, CJ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수가 워낙 많고 거기에 지나치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CJ 도전해야 되지만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도전해서 전체적인 취업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쏠림 현상이 정말로 취업 시장에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예 안 도전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은송 학생은 아마 다른 꿈이 있겠죠. 꿈이 이쪽인데도 안 하는데. 어젯밤 꿈이 달랐나 보죠. 아, 좋습니다. 일단 뭐 학생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아, 열렬하죠, 아주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옆 학교에서 채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쉽게 그쪽은 가지 못했지만 또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생생하게 학생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박은송입니다. 채용 시즌이 한창인데요. 놓칠 수 없는 기업 CJ도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대에 나왔는데요. 연대생 친구들은 CJ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취업을 부탁해. 고고!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오늘의 기업 CJ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CJ 하면 문화 쪽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업계에서도 조금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신다면 CJ에서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 약간 문화나 마케팅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CJ E&M 같은 거. 그러면 CGV가 CJ 건 아시죠? 그러면 영화관 가실 때는 주로 가시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보통은 그냥 가까이 있는 거? 통역관 보통 취직을 어느 쪽으로 해요? 주로 통신사나 뭐 금융업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기업 CJ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CJ 하면 되게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의 워너비고요. 그래서 약간 희망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럼 본인이 CJ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마케팅 같은 걸 그래도 해보고 싶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CJ 둘 다 붙었어요. 네. 그러면 어디 가실 건지? 그거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삼성이 아닐까요? 삼성이 아닐까요? 혹시 CJ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좀 약간 문화를 리드하는 그런 곳 같아요. 왜냐면 TVN 같은 것도 되게 저희 나름 봤을 때는 다른 방송사보다는 조금 더 약간 트렌드를 이끄는 방송사 같아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CJ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제 각 대학마다
그렇게 점수를 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학 가면 고시 혹시 고시는 아니고 이제 7급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학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는 혹시 진로를 어느 쪽으로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 한전 쪽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쪽. 공기업 쪽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냥 기업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뽑아주신다면 감사하게 들어가야. 네. 그러면 CJ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CJ 하면 여러 문화적으로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취업은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 언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막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이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오, 그러면 생각해본 기업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좀 문화 쪽으로 뭐 CJ 쪽도 좋고. CJ가 나왔는데 제가 네네. 굳이 절대 먼저 말한 거 아니고 네네. 그죠? 말한 적 없죠? 그럼요. 네. 네. CJ 이미지는 어떤 것 같아요? CJ 요즘 되게 핫하고 문화 트렌드 선두주자잖아요. 본인에게 CJ란? 설탕이다. 오, 왜요? CJ 설탕 유명하지만 네, 설탕같이 재밌고 힘주는 컨텐츠들 많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다. 그러면 본인이 CJ에 가시면 어떤 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했던 컨텐츠들 같은 것들 해보면서 좀 저도 그 트렌드 리더가 된다면 좋겠네요. 네. 그럼 본인이 삼성과 CJ에 둘 다 합격을 하신다 하면 어디를 가실 건지? 삼성과 CJ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우리 CJ에 떠도는 소문. 예, CJ는 입사 10년 만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공 서열 뭐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성과와 능력이 있다면 승진 시스템이 되게 좋아서 이게 바로 10년 만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되게 빠른 거 아닌가요? 보통 대기업 입사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진급 누락이 안 되면 과장 동조가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제도니까 뭐 이게 아무나 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죠. CJ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직되어져 있는 대기업의 문화를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2000년에 님 호칭으로, 그러니까 네. 대리, 과장 이런 게 아니라 뭐 홍기찬님, 그다음에 양상국님 뭐 이렇게 호칭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경직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고요. 또 글로벌한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노크 제도라고 해서 어학연수나 아니면 글로벌 직무 교육, 체험 같은 것들을 6개월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바야즈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신임 이제 과장으로 이제 승진을 한 사람들에게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캐리어 챌린지는 입사 후 10년 내에 임원 승진이 가능한, 과거에는 이 직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은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CJ, 예, 여기 또 연봉 네. 어느 정도입니까? 뭐 CJ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CJ그룹 7개 계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5,980만 원을 지급해서 7개 계열사가 오는데 가장 많이 주는 회사였고요. 네. CJ E&M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5,740만 원입니다. 근데 CJ E&M 안에서도 계열 그 직군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이 연봉을 받는 직군이 통합관리 직군인데 여기가 1억 2천만 원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게임 사업부가 7,581만 원, 온라인 사업부가 5,902만 원, 영화 사업부가 5,409만 원. 그러니까 그 직군별로 또 차이가 있었고요. 그 주력 계열사인 CJ 제일제당은 간신히 5천만 원 선을 넘겼고요. CJ 헬로비전이 4,560만 원, 대한통운이 4,050만 원으로 4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CJ CGV가 3,650만 원, CJ 프레시웨이가 3,100만 원으로 하위권을 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마다도 너무나 다르고요. 또 직군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가서 능력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역량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얼마다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홍쌤 그 CJ에 입사를 좀 하려면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대한통운 입사했던 학생이고 수도권 지역에 사립대를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학점은 뭐 3점 한 중반 정도.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물류 쪽 SCM하고 맞아요. 어학은 좀 낮았어요. 한 700대 후반, 스피킹은 IL. 그리고 인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류 쪽으로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뚫어낸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 이제 인사직군인데 재당 인사직군으로 취업했던 제 예전 학생이에요. 그래서 중경외시 나왔고 학점은 뭐 3점 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익은 한 900 초반, 스피킹은 괜찮았어요. AL 정도. 근데 이 친구는 강점이 과거 그 재당 입사 전에 또 다른 식품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아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취업이 성공됐다. 그래서 스텝 직군은 확실히 직무 역량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영. 예,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CJ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짠. 샵 프리, 샵 트렌드 리더입니다. 네. 예, 사내 문화가 말 그대로 프리하다고 합니다. 프리하다. 복장 규정도 없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복지 혜택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답게 사내 문화도 선진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CJ 사내 문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좋아한다 하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기도 비치가 돼 있고 안마기라든지 PC방 이런 직원 휴식 공간이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이 회사 다니는 친구를 뒀을 때 좋은 게 이제 임직원 할인 40%인데 CJ와 연관된 어떤 음식이라든지 먹을 때 꼭 데리고 가면은 40%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장난 아니네요. 배우자 출산했을 경우에 남자 휴가를 2주 동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5년, 10년에 따라서 창의 휴가를 한 달간 또 쉬게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가장 이 회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문화기업, 샵 식품 생활기업입니다. 네. 예, 우리 CJ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앞서 말한 문화를 선도한다, 그리고 또 미디어 기업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큰데요. 사실은 우리 CJ가 식품 기업에서 출발, 그리고 지금 또 식품, 그리고 생활 사업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CJ 그룹의 사업과 제품들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 알아볼까요? 네, 제일제당이 모태기 때문에 뭐 다들 아는 많은 제품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설탕, 밀가루로 시작을 했고요. 다시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식용유, 뭐 컨디션, 스카이락, 햇반, 빕스, 뚜레쥬르,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제일제면소라는 곳인데 맞아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는 문화 쪽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룹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식품하고 식품 서비스가 40.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가 19%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식품 쪽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다 볼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주요 영업 수익은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뭐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수익, 배당금 수익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고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이런 지주 회사를 통해서 식품과 식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회사다는 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식품 기업 CJ가 문화, 미디어 쪽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사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도 CJ도 이 여파를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라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고 그다음에 한국 식품 관련돼서 판매하거나 또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전 팀장님 얘기하셨다시피 E&M 비중이 그다지 크진 않죠. 그런데 그런 문화와 관련된 시스템과 인프라를 깔고 있어야 나머지 그것과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식품 사업도 진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J의 첫 번째 비전이
번째는 이런 인도 차이나 시장,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를 거점으로 해서 식품이라든가 브랜드, 유통 이런 것들 하나로 묶는 특히나 이제 물류 운송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CJ의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하면 지금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뿐만이 아니라 사료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CJ를 또 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구직자들은 맨날 TV에서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얘기하지 말고 CJ의 이런 좀 거시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면 면접장 가서 조금 더 코드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것저것 스펙들을 챙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한 방이 될 만한 스펙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CJ가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한 스펙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리스펙트 전형 말고 다른 전형도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직무가 지금 CJ 같은 경우도 ENM만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 보면 마케팅 따로, 편성, 디지털 콘텐츠 유통, 또 광고 영업, 광고 사업 전략, 애니메이션 사업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뽑는데 CJ는 아주 디테일하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나의 명확한 경험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J는 또 자소서를 꼼꼼히 보기로 아주 소문난 회사이기 때문에 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자소서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CJ 특징이 면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면접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라든가 개인적으로 언변이 좀 뛰어나고 의사 전달력이 좋은 친구들이 또 취업이 되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CJ 안에 있는 부서들 중에서 공대생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홍보가 되면은 그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CJ가 문과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지만 공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제가 바이오 얘기를 했으니까 바이오 쪽으로 식품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 쪽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도전해야 될 기업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공대생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올리브영 네트워크스의 SI 직군 채용을 도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을 했던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류 쪽으로 이제 채용이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CJ 건설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 쪽으로 이제 토목이라든가 전기공학, 건축공학을 했던 친구들은 도전 가능하죠. 그런데 CJ 그룹 전체의 규모에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그룹들 대비는 좀 적기 때문에 CJ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CJ는 도전하면서 같이 도전하는 수준 이공계라고 하면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자, 우리 CJ가 지향해야 할 기업 문화는 우리 은송 씨가 보실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CJ가 지향해야 할 기업 문화는 수평적 조직 문화입니다. 이미 CJ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특히 요즘 호칭 문화에 정말 큰 인상이 남았습니다. 보통 과장님, 선배님 이런 호칭을 많이 쓰는데 누가 저를 은송님, 뭐 기찬님, 뭐 상국이 형 이렇게 불러준다면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것 갑자기 같고. 상국에서는 따뜻해서는 다 안 됩니다. 갑자기 쉽지 않나 봐요. 너무 형이라는 호칭이 너무 친근해서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일하기 좋은 회사 환경인 것 같습니다. 상국에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 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J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좀 창출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둘 중에 기업이 선택해야 할 사업은 어떤 거라고 봅니까? 저는 이미지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인정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자원 제공이나 그쪽 측면에서 저희도 또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창출까지 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창출이 요즘 시대에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은송 학생은 사회적 책임과 이윤 창출 그 두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그 수익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사회적 공헌이나 CSR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로 가기 전에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일단 CJ라는 탄탄한 기업이라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 뭐 스타벅스나 우리 국내 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공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CJ도 그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송 학생 얘기했던 템포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템포가 근데 좋아졌어요, 지금 진짜. 내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내용이 안 좋아지고 느껴지거든요. 있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나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냐 사회적 공헌 활동이냐.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활동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뭐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당연히 이윤 창출이에요. 경영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뭐 안 좋은 사고에 연루되고 뭐 이런 기업들이 못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쁜 기업은 도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송 학생이 뭐 CJ는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 모든 의사결정에 기업의 이미지가 큰 몫을 하는 사업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CJ는 그 어떤 기업보다 윤리 경영을 따라가야 하고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지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주가 될 수는 없다고요. 주는 항상 사업이에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이윤을 만들어야 그게 결국에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CSR 활동들을 홈페이지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업을 하는 임원분들은 수익률, 이익률 몇 %에 정말 울고 웃으면서 치열하게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코드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지? 칭찬도 좀 해줘요. 엄마가 안티라잖아요. 칭찬은 지금 예전보다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템포도 예전에는 굉장히 이야기 일벌이 자체가 안 됐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은송 학생은 이제 방송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비즈니스 마인드, 흔히 얘기하는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J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떻게 자소서를 쓰고 싶은 매력을 느꼈나요? 네, 그럼요.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워라밸인데 아시나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CJ는 그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말 베스트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빠른 결론. 빠르게, 예. 템포가 참 빨라졌어요. 끝내는 것도 참 빨리 끝내주네요.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또 은성 학생이 또 얘기했는데 워라벨은요. 이번 아주 우리 사회의 핫한 키워드인데 면접장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냥 내가 볼 때 둘이가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둘이가 안 맞는 저를 보지 마시고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대기업 임원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없어요. 워크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줬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단어들 자체가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석에서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우리 때는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임원 달겠어?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직자들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게요. 네. 네네. 서울에서보다 또 강주에서 보니까
네. 저희가 원래 이런 걸 원했었잖아요. 스튜디오를 그렇죠. 벗어나서 그렇죠. 현장에서 좀 해보자.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신입사원 때 첫 출장 갈 때 그 설레임 이런 것까지 느껴졌었어요. 설레셨군요.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좀 사실 어저께 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약간 소풍 오는 느낌 같은 거 좀 있었어요. 네. 역시 이렇게 스튜디오를 벗어나야 되나 봐요. 좀처럼 웃지 않는 학생회장님도 오늘은 그런가요? 미소가 활짝 폈네요. 스튜디오가 많이 답답하셨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멋진 역할만 자꾸 하시니까. 오늘도 여전히 티격태격 하시는군요. 아니요, 근데 애정 표현이네요. 제 나름대로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면사포 팀이 어디로 왔는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강주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강주에 왔고 빛고울 광주. 네, 여기 지금 어디냐면 2017 강주 에이스 잡페어에 저희가 직접 와서 네. 지금 공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인 구이자의 만남의 장에 저희가 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의 도시 광주 네. 이렇게 큰 행사에 면사포 팀이 초대되다니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초대해 준 거 맞나요? 네, 초대 받았습니다. 저희가 온 건 아니죠? 네, 오늘 면사포 진행은 조금 특별하게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단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체 면접이요? 네. 뭐 토론을 하나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면사포 팀이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컨설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탁탁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시원시원스럽게.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의 차이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씩 팁을 좀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를 당한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의 어떤 자세, 어떤 눈빛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적극성을 더 잘 보여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켰을 때는 가급적 너무 기다리고 있지 말고 좀 뭐 손을 들어서라도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자세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면접관을 좀 많이 들어가 보고 그러면 답변 내용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보고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면접 시간을 오롯이 내가 점유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집단 면접은 그쵸. 우리가 여기 출연하는 그 함께 참여하는 지원자들과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띠고 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호감 있는 자기소개 네. 준비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단체 면접을 볼 지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지원자는요. 오비 맥주의 영업 그리고 네. 우리은행의 일반직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 같은 분야 지원이 아니네요. 네. 다른 직무지만 저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통점일까요? 네,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반직 행원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고객을 만나는 게 이제 영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공통점으로 꼽고 싶고요. 인성 면접을 좀 위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또 우리의 또 면사포의 새로운 도전이 네. 시작되는 거네요. 네. 네. 면사포도 이렇게 새로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네. 네, 도전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전은 뭘까요? 더 새로운 네네. 네, 현장에 저희가 오지 면접 보는 않을까 거. 네, 이번이 시작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뜨거운 현장에서 한번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경훈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경훈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의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온 익산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 전문가로 우리은행 입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김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비 맥주의 영업관리직에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 영업을 나감으로써 오비 맥주가 세계 수출 맥주 1위를 서포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나시는 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에 저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별명처럼
불렀던 말이 최어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사하면 이제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최경은 어렵게 사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항상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멈추지 않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제조,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뭐 전자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기 쪽 배선을 짜본다거나 그런 도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렵게 제가 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애들은 어렵게 산다라는 의미로 최어사라 불렀는데요. 그만큼 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4년 동안 해왔던 도전 의식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뚜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네. 저는 도전하는 걸 즐기고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저의 좌우명에서 돌이킨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것에 제가 하고 싶은 거에도 도전해봤고 좀 여러 면에 도전을 해봤는데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삶의 도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기억나는 경험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호텔 바텐더가 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제가 타이밍을 만들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개척을 하였습니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보았고 또한 그러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유한 씨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도 친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명만? 저는 친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반대되는 성격으로 저는 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좀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성격이라면 그 친구는 표현은 거친데 되게 정이 많고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성격인 친구와 가장 친한 이유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오히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면은 마찰이나 갈등이 좀 생기지 않나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좀 나긋나긋 좀 칭찬하고 좀 남을 배려하는 소통을 원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어서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만 배려하는 해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로의 배려가 있고 그런 친구라는 단어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경훈 씨. 네. 경훈 씨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던 초록우산 마케터즈였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초록우산을 모르더라고요. 초록우산의 특징이 TV 광고를 통한 이제 유명 배우님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TV 광고로 나오는데 학생들이 원룸에 살면서 또한 기숙사에 살면서 TV를 보지를 않으니 TV 광고를 아예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록우산을 더 알고 후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했던 게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팀으로 활동해서 이뤘던 첫 번째 성취였고요. 항상 혼자 하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에 재수를 하고 나서부터 약간 위축된 마음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과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함께 했던 이제 부처럼 활동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팀으로 활동할 때 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알아보는 역할을 했어요. 사전 조사하고 답사하고 또 이제 행사할 때 물건 옮기고 이런 일을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직접 나서서 기획을 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이제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될지 또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서 좀 더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경훈 군 같은 경우는 창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유한 군도 바텐더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너무 포기가 빨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요한 군부터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가장 먼저 포기해야 했던 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였고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떠났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원하고 정말 해보고 싶던 일이었지만 가족이란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돌아서게 근데 되었습니다. 반대했는데 무작정 떠났다면서요. 예. 그 당시는 좀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나요?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바텐더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을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25, 20대 중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창업에 대해서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부터 제 길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는 남 밑에 일을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창업에 대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육성사업 하면서 대표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창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해도 대표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게 맡겨진 또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거를 전부 다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도 없던 아이였고 또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본 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저에 대한 피해도 되지만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당연히 아닌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일반적인 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뒤에 이제 시도할 사람들과 또 뒤에서 또 함께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보는 거를 제가 대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창업은 언제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을 하는 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은행 입사하는 게 우리은행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은 이제 과정인 거네요.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뭔가를 배우고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한 씨는 되게 다양한 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근데 주류라는 이 영업을 선택하셨는데 이 주류 분야의 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맥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적당한 주류는 적당한 술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저는 소통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바텐더 경험을 통해서 주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 쪽에서도 주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바텐더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어떻게 주류 영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죠? 저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텐더를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면이 주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뭐 다른 영업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특별히 주류 영업에 본인이 약간 바텐더로서의 어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류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애정이 주류 세일즈를 할 때도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주류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점포에 우리 거를 넣고 싶은데 경쟁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네, 맥주를 쓰고 우리 제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있는 매장을 설득할 것인지. 오비 맥주는 다양한 40여 종 이상의 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트렌드에 맞게 그 가게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는 다양한 술을 권해드리면 좀 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부분으로 어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통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실 지금
오비 맥주가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떠한 맥주가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맥주를 선호하며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어떤 맥주를 선호하며 이러한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세일즈가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믿음이 가는 세일즈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훈 씨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지역사회 쪽에서 행원으로서 좀 역량을 펼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특징에 맞추어서 만약에 영업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게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이 영등점 우리은행인데요. 타 은행과 다르게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은행을 올라가면서 보니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올라가는 곳에 장애인을 위한 그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이제 할머님분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위에 요청을 해서 내려오셔서 끌어올려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좀 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시설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2층에 있는 거는 옮길 수는 없으니까 2층으로 가기 쉽도록 이제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러한 기획을 좀 짜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비 맥주에 지원한 이유는 경쟁업체 하이트와 달리 저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끌렸습니다. 자율 속에서의 질서,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가 끌렸기 때문에 저는 오비 맥주에서만이 저의 가장 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과 다르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두 분 이렇게 현장에서 이 현장감 있게 또 네. 면접을 보니까 저도 네. 기분이 색다른데요. 네. 두 분 다 장단점이 잘 돋보였던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삼촌부터 그러면 각각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경훈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볼 때부터 좀 네.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죠. 네. 뭐 힘들었지만 당황했다 이런 게 많아서 네.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밝고 좀 그래서 좀 우려는 불식이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창업 아직도 생각 있냐 그랬을 때 그걸 바로 인정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은행 취업이 뭐 창업을 위한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은행 측에서는 과연 이 사람을 과연 뽑아야 될 것인가? 언제라도 우리한테 다 배웠으면 네. 나가서 창업할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면접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 최경훈 씨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해 보실까요? 최경훈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좀 좋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어떤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우리 보통은 뭐 배우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우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표현,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게 좀 사실은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뭔가 질문에서 시원시원스럽게 말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뭐 혼자서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서 뭐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굳이 저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정말 잘하는데 지나치게 솔직하다. 그 부분이 약간 적당하게 숨길 거 숨기고 면접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아는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진실을 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면 굉장히 좋은 면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경훈 씨는 적극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발언 공통 질문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었고 뭐 막힘없는 이야기들을 잘 해줬었는데요. 앞에 있는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고객을 위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부분은 또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닌가. 뭐 많은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한 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그건 또 이제 학생회장이 먼저 네. 이번에는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특별히 흠이 없고 좀 인성적으로 봤었을 때 모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뭐 본인도 스스로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긋나긋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근데 실제로 면접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 특히 뭐 제가 했던 어떤 질문 중에서 친한 친구의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되는 어떤 성향의 어떤 친구들과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도 좀 좋았었고 면접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자기 할 말을 잘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주 흡족한 최근에 봤던 친구 중 가장 괜찮았던 학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미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지원자 만났을 때의 느낌. 칭찬만 하셔서 이제 제가 좀 네. 악역에 네. 해야 할까요?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하고 그다음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어수선함이 좀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이나 눈동자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위를 보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만 고치면 굉장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질문을 할 때 면접관이 한 질문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가면서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에서 그게 보여져서 저는 그게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조금 자신 있는 모습을 손가락의 움직임이 좀 너무 긴장된 걸 보여주셔서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모의 면접 어떠셨나요?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이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경훈 씨부터 가장 어려웠던 답변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창업 물어볼 때 가장 어려웠어요. 창업을 왜 포기했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뭔가 뭐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걸리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소서 때부터 우려를 했었어요. 이 사람 창업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창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두는 경우들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안심시켜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확신을 드려야 돼요. 저는 창업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민이 안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이 있으세요? 아직도? 아직 한편으로는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는 미련을 완전히 끊으셔야죠. 실제로 우리는 취업을 하시려면. 그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 네, 유한 씨는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싶던 일을 왜 포기하게 되었냐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텐더도 아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저희 꿈이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또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면접관들은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의 그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또 따뜻한 한마디씩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 좋았거든요. 뭐 답변을 할 때 좀 제가 물어본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듣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 어떤 본인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잘 설명했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 면접 연습은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만 오늘 좀 많이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느꼈지만 좀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약간 막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자꾸 눈이 돌아간다든지 이 면접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예의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그래도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은행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었고 경훈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나 태도 이걸 좀 더 올곧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훈 씨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돈을 다루는 곳이라 정직성, 신뢰도 이런 게 좀 중요한데 너무 그 솔직한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근데 이제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우려시키는 솔직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좀 이런 거 특히 어른들이 참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주류 영어도 좀 빡센 현장인데 그런 거보다는 좀 어떤 서비스 좀 이쪽 뭐 이렇게 그런 곳에 더 잘 맞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리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영업 쪽에서는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자꾸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보여줬는데 물론 좋은 부분인데 이제는 좀 강하기도 하고 이런 면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아마 목소리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 부드럽고 뭐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살아가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야 될 강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은 살리시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셔야 될 게 바로 에너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원하시는 꼭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